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거플러스의 이윤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정치를 하는 것은 정치인이죠. 하지만 그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 세상이 더 나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는 건데요. 선거가 머지않은 지금 소신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사회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길이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죠. 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만나볼까요? 강승민 리포터, 공영주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선거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불법을 단호히 거부하고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사실에도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유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정책과 공약, 그리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따져 대한민국을 희망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주자들에 대한 허위 정보를 담은 가짜뉴스 단속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가짜뉴스 단속 활동을 벌이고 특히 SNS 업체와 협조를 통해 자진 삭제를 유도하는 방법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서 선전선동을 주도했던 괴벨스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번 들으면 부정하고 두 번 들으면 의심하며 세 번 들으면 믿는다고 했습니다. 거짓말도 여러 번 들으면 이렇게 믿게 되는데 만약 이 거짓 정보를 뉴스 형태로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요즘 가짜뉴스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데다가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가짜 뉴스라는 말이 시작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느낌이에요. 사실 그전에도 허위 정보다, 루머다 이런 말은 많이 쓰지 않았나요?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기면 전엔 그냥 루머입니다, 허위 정보입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가짜 뉴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가짜뉴스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돼서 많이 혼란스러우셨죠? 그래서 지난 2월 14일에 가짜뉴스 개념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정리된 가짜뉴스의 개념은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라고 합니다. 네, 들어보니 딱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네요. 근데 어떻게 이 가짜뉴스가 이렇게 문제가 된 건가요? 네,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나 SNS를 통해 기사를 보고 있죠. 심지어 기사 내용은 읽지도 않은 채 이 기사 제목만 보고 판단해버리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 가짜뉴스가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읽은 가짜뉴스를 진짜뉴스라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일이 생길 텐데 문제는 가짜뉴스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허위 정보를 진짜뉴스처럼 작성해서 전파하는 게 이 가짜뉴스의 특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빠르고 편리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자세한 정보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는 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가짜뉴스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이 한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미국 대선 기간 중에 SNS를 통해 가짜뉴스가 공유된 횟수는 약 870만 건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주요 언론사 뉴스의 공유 수는 약 730만 건이라고 하는데 가짜뉴스가 20% 정도 더 많이 공유된 셈이죠. 와, 그 정도로 차이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기사를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겠네요. 네, 실제로 미국 대통령 선거 후 가짜뉴스가 이슈화되면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됐는데요. SNS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젊은 세대들의 경우 가짜뉴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실로 믿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모든 선거가 큰 관심을 받지만 대통령 선거는 그 정도가 남다른데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히 집중 단속을 한 부분 중 하나도 이 가짜뉴스라고요. 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에 치러지게 되면서 후보자 검증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가짜뉴스를 통한 여론 조작이나 흑색 선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많은 양의 가짜뉴스가 온라인에 퍼지면 무엇보다 우리 신고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SNS를 활용해서 후보자 관련 비방이나 흑색 선전하는 것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 마이크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포털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는 기사 댓글창 있죠? 댓글 작성란에 신고 사이트로 연결되는 창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이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의 합리적인 의심과 적극적인 신고로 비방과 흑색 선전 등 가짜 뉴스의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짜뉴스를 먼저 접하게 되면 나중에 올바른 정보를 접하게 되더라도 처음 접한 가짜뉴스를 더 신뢰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퍼지면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기사를 읽을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짠! 이게 뭘까요? 바로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투표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도장입니다. 이 정식 명칭은 기표용구라고 하는데 기표용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뚜껑이 없는 이 기표용구, 잉크가 대체 언제 마를지 너무도 궁금한데요. 시민들은 과연 어떤 걸 궁금해하고 계실까요? 투표할 때 찍는 도장은 언제부터 지금의 모양이었나요? 투표할 때 보면 그 도장을 찍을 때 이제 전 복자 모양으로 찍히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그럼 기표용구의 역사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40년대 말과 50년대 초 어려웠던 시절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대나무와 탄피가 기표도구로 활용됐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투표용지를 접으면서 인주가 다른 곳에 묻어 누구를 찍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사람 인자를 새겨넣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 논란이 됩니다. 사람 인자가 한글의 시옷처럼 보여 특정인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었죠. 결국 또 한 번의 변화를 거쳐 지금의 전복자 모양으로 정착하게 됐습니다. 결국 동그라미에서 전복자로 바뀐 이유는 바로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를 소중히 하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깊은 배려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시민들의 궁금증을 더 알아볼까요? 그런데 전복자를 어떻게 무효표를 방지하나요? 전복자 모양으로 어떻게 무효표가 방지되냐고요? 바로 이 모양이 비대칭형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도장을 찍고 용지를 접어서 번지게 될 경우에 어떤 부분이 옳은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러 이곳저곳에 찍은 것과도 당연히 구분이 가능하겠죠? 잠깐! 이렇게 투표용지를 가로로 접은 경우는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된 것이기 때문에 찍힌 모양에 상관없이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또 어떤 것들이 궁금하시나요? 투표할 때 보니까 뚜껑이 안 닫혀 있던데 어떻게 마르지 않나요? 그럼 몇 번이나 찍을 수 있나요? 일반 도장은 사실 몇 번 찍으면 다 마르는데 이 선거용 도장은 언제 마를지 모두 궁금하시죠?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벌써 100번 넘게 찍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찍고 있는데 아직도 마를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과연 이 도장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중앙선관위 선거과 주무관님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기표 후 오염되거나 번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빠른 침투 후 안정화되는 초밀입자 속건성 유성 잉크를 사용합니다. 논드라이 잉크 사용으로 기표용구의 뚜껑 개봉 후 60일 이상 보관하여도 초기와 동일한 기표 날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네, 비밀은 바로 특수 잉크에 숨어 있었네요. 이렇게 기표용구에 담긴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노력들이 숨어 있었다는 점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와, 이 작은 도장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았네요. 사실 저도 평소에 왜 도장이 마르지 않을까? 이 점은 참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외에도 다양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네요.
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직접 실험도 해보고 재밌는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렇죠. 아우, 참 유익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기표연구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공영주 리포터는 이번에 좀 멀리 다녀왔다고 들었는데요.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네,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또 우리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마련된 뜻깊은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여기는 엑스포 시민광장 야외 공연장입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늘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봄날이니만큼 많은 대전 시민들과 여행객들이 나들이 나온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들이 준비됐는지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아름다운 선거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선거인 것 같아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입니다. 공정한 선거라고 생각하죠. 네, 내가 꼭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선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긴 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표 한 표가 더해져서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은요, 입장할 때부터 이렇게 투표 과정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없이 흥미로워하는 모습입니다. 가족이 앞으로 더 행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족 행복을 찍었어요. 자유시간 선택했어요. 학원 가야 돼가지고 지루해가지고 자유시간을 선택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두 행복하려면 서로서로 의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일이요. 이유가 주부들도 일도 하고 싶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일자리. 들어가라 쇼. 우리가 아직 어려가지고 이렇게 아직 뭐 선거에 관한 거는 아직까지 조금 모를 텐데 뭐 어쨌든 이렇게 와갖고 기표소에서 같이 투표도 해보고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한 대전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의 흔적들을 곳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선거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한번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행사를 주최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선관위 슬로건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인데요. 이에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뮤지컬 콘서트 공연을 통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희망, 공정, 화합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5월 9일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우리의 큰 일꾼을 뽑는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마음껏 즐기시고 또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분들의 호응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순서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멋진 퍼포먼스일지 기대되시죠? 봄꽃처럼 아름다운 선거 콘서트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투표, 아름다운 권리란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의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인 만큼 저도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선거 콘서트 현장이었습니다. 와, 정말 현장 분위기가 밝네요. 많은 분들이 즐기셨다는 게 화면으로도 느껴집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떠셨나요? 네, 날씨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아서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즐기는 분위기의 재미있는 콘서트 현장이었습니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준비해 주셔서 유권자들이 유익한 선거 정보도 알게 되고 모두가 하나 돼서 직접 투표를 즐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선거가 축제처럼 즐거운 이벤트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도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이벤트란 말이 참 좋은데요. 더 많은 분들이 축제처럼 즐기시고 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꿈꾸는 선거인들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어떤 분들을 만났을까요? 함께 보시죠. 햇살이 내리쬐는 따스한 날, 수원 화성행궁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정선거 지원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공정선거 지원단 여러분들의 활동은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자양분이 될 뿐만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더 한층 높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정당, 후보자 등 선거 관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공정선거 지원단 선서가 끝나고 멋진 퍼포먼스가 이어졌는데요. 참가자들이 아름다운 선거, 공정화합이라는 선관위 슬로건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550여 명의 지원단이 모두 함께 아름다운 선거, 공정화합 피켓팅을 했는데요. 제19대 대통령 선거 꼭 투표해야겠습니다. 화이팅! 아름다운 선거 화이팅! 희망이 가득 피어난 공정선거 지원단 발대식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선거 지원단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교육을 시켜드리고 선거법이 위반되었는지 잘 관리하면서 불법 선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꼭 투표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공정선거 지원단 교육 현장으로 가볼까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정선거 지원단의 역할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신데요.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지원단 여러분의 각오 한 말씀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대한민국 국민이 모든 선거권이 있는데 공정하고 바른 선거가 공정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바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중립적인 그 입장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방과 안내 그런 일들을 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란 비록 크지는 않지만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맡은 바 소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것 또한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말씀들 꼭 새겨 듣겠습니다. 공정한 예방 단속 활동 잘 부탁드려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청춘이 꽃피는 거리, 젊음이 생동하는 신촌으로 나가봤습니다. 이곳에서 공정선거, 그리고 행복한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공정선거를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상대방에게 네거티브를 안 하고 공정하게 하는 선거를 공정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만 보고 투표하지 말고 그 후보자들의 그런 공약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장으로 가서 직접 한 표 행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들이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자기 양심을 지키면서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정선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태, 그러니까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연에 의해서 결정하는 투표가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참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세상이 1년에 1cm씩은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그 1cm도 결국은 우리가 참여할 때 좋아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많이 배워갑니다. 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네, 우리의 앞날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인 만큼 공정선거지원단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선거, 우리가 특히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선거 플러스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도 정말 유익한 정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전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참 기억에 남네요. 맞아요. 투표를 하면서 신기해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공영주 리포터의 이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남겨주고 싶다. 이 말이 참 깊이 와닿는데요. 우선 우리 세 사람이 선거 지킴이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널리 중요성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스스로 투표에 참여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선거 플러스 이은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